네. 자, 사람인부터 들어가 볼게요. 이 오늘부터 하는 요 프레임이 지금까지 앞에는 막 주구장창하게 이것저것 설명도 하고 이래라 저래라 뭐 잔소리도 하고 했는데, 어, 제가 주로 이렇게 저기 부산에 있을 때 한 해 7, 80명을 그 대응을 했던 게 요 작업부터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한 건 보통 5월에 끝났어요. 보통 다른 학교 사업단을 할 때는 여기서 끝났어요. 끝나서 하고 이제 지금부터 여름 방학 끝나고부터 이제 딱 가을 찬바람 불기 시작하고 낙엽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 이 작업을 시작할 때는 목표는 기본적으로 11월까지는 취업을 나간다는 목표를 세우고 시작하는 겁니다. 11월까지. 지금 일단 사람인에 들어간 겁니다. 그 필요하다면 지금 두 사람 지금 여기 로그인 하신 분들도 이렇게 따라가면, 이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화면이 잘 안 보일 거예요. 조금 화면을 제가 확대는 하겠지만 이게 아마 편집이 잘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듣는 게 제일 안전하긴 한데 통상 뭐 이렇게 하니까. 자, 사람인에 들어옵니다. 사람인에 들어. 지금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이제 진짜 입사 지원을 할 겁니다. 입사 지원을 할 거고, 입사 지원을 해서 실제 취업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여기서 끝날 수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이 지금부터 한 1, 2주 정도 하고 나면 이제 대충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취직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뭐가 문제였는지, 기업들이 원하는 게 뭔지 대충 보이기 시작할 텐데 그거 시작해 볼게요. 일단 사람인에 들어옵니다. 사람인에 들어오면 뭐 제가 아까 로그인 해놓고 있어가지고 제 로그인 뜰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뭐 제일 먼저 할 건 내 이력서가 어떤 상태인지 먼저 봐야죠. 네. 포지션 받아야 되고, 포지션 제한 받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요거 안 받게 해놓으면 돼요. 안 받게 해놓고 직접 지원도 하면 되니까. 다시 사람인으로 들어가서 제가 그 지금부터, 그러니까 가을 9월부터죠. 9월, 10월 중순까지 추석 지나고 한 1, 2주 정도까지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고 나면 보통 취업률이 60%가 나왔어요. 취업률이 60%가 나온 게 거의 면접은 11월 달에 다 잡혀서 나갑니다. 원서를 내고 연락이 오고 면접이 잡히고 출근하기까지 대략 시간이 한 달 반에서 길면 두 달, 한 달 반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아직 마지막 기말고사 쳐야 되는데 원서 내기 두려워요라고 11월 달에 얘기하면 그건 틀린 말이에요. 11월에 원서를 내면 면접이 잡히면 면접이 11월에 잡히면 보통 출근을 다음 주에 하세요, 다음 날 하세요라고 안 합니다. 신입은 한 달 텀 정도를 줍니다, 보통. 그러니까 한 달 텀이라는 게 간단합니다. 제가 기말고사 치고 올게요라고 하면 되니까. 졸업하고 하기 전에, 내가 종강하기 전에 취업하면 안 되는데라고 할 경우에는 그냥 면접 때 졸업하고 올게요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수업 끝나고 올게요. 기말고사 치고. 예, 그 정도 해주면 회사에서 다 받아줍니다. 자, 사람인에 들어와서 검색을 해야 되는데 요 검색 스킬을 가지고 어떻게 기업을 보냐, 내가 뭘 해야 될지 여기서 대충 감을 잡으면 돼요. 채용 정보를 클릭합니다. 채용 정보는 지금은 지역별, 직업별, 역세권별, 핫백, 퍼센티 채용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린 지금은 찾아갈 겁니다. 지금은 찾아갈 건데 요렇게 뜹니다. 요 검색 링크가 떠요. 그래서 중남번 부분은 살짝 지워야 될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서울 경기를 찍어 놓고 봅시다. 우리는 충남으로 갈 생각은 없는데 혹시나 모르니까 충남권을 찍어 놓을게요. 충남권을. 충남을 찍어 놓는 이유는 조금 이따 보시면 알게 돼요. 장비들이 그쪽에 있으니까. 자, 그래 놓고 예, 이렇게 하고 다시 내려가 봅시다. 닫고 이제 직업을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할지. 보통은 제가 컴퓨터공학을 쳤어요. 컴퓨터공학 580건을 줍니다. 이게 아무것도 없을 땐 6천 건이 넘었죠. 그죠? 그러다가 6천 건이었다가 컴퓨터공학으로 바꿉니다. 그럼 좀 더 바꿀 수 있나요? 예. C나 C로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로도 바꿀 수 있고, 프로그래머로도 바꿀 수 있고, 이 프로그래머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게 잡히니까, 짧게 잡히니까, 보통 여러분들은 컴퓨터 공학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헬스케어는요? 헬스케어는 좀 더 다르게 갑시다. 자, 예를 놓고, 이러면 되냐? 아니요. 우리 상세 조건을 검색을 해야 돼. 아직 10월 전과
그 10월 이후는 조금 달라지는데 상세 조건에서 위에는 손대지 말고요. 위에는 손대지 말고 기업 형태에서 대기업 외국계 법인 코스닥 정도만 체크해 줍니다. 주식회사 아직 체크 안 해요. 요 밑으로 있는 업체들은 그거는 불투명한 업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기업 외국계 코스닥 아직까지는 중견급 이상 100건 정도 있네요. 100건. 자, 신입의 경력 무관 대학교 4년 졸업자를 대졸자를 뽑는 충남, 서울, 경기 전체에서 컴퓨터공학 관련 대기업 외국계 코스닥 기업이 약 100건 정도 있어요. 자, 검색을 하면 됩니다. 이러고 선택을 하면 쭉 보여줍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요 밑에 뜹니다. 이렇게. 뭐 추천할 만한 공고를 보고 가세요. 일단 빠지시고 지금 우리가 하나씩 봐야 되니까 하나씩 봐야 됩니다. 자, 경기 시흥, 경기 군포, 경기 성남, 경기 안성, 그쵸? 조금 다르죠. 하나씩 볼게요. DMS 그룹입니다. 외국계라 그러네요. 외국계. 제가 지금 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제가 그 부산에서 전체 학생들, 부산 지역 대학생들 대졸자 대상으로 취업 가이드 할 때 했던 방식이고, 이 방식으로 진행했을 때 시험 70%는 늘상 나왔습니다. 늘상 나왔고, 전공 상관없고, 학점 상관없고, 이 정도 하면 나왔습니다. 자, DMS입니다. 공고를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면 이제 여기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인사회계 IR, 우리하고 해당되는 건 우리는 여기 해당되나 보네요. 펌웨어, 전자회로, 컴퓨터공학이라고 검색했죠. 직업을. 근데 컴퓨터공학 모집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들이 숨겨놓은 거예요. 컴퓨터공학을 어딘가에. 이 공고 어딘가에. 그럼 내가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목만 보면 이거 전자회사인데? 그죠? 그래서 안 갑니다. DMS는 이게 우리가 대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대기업. 디스플레이 장비 세계 1위 기업. DMS는 거의 대기업급입니다. 이게 DMS 자체가 상당히 큰 회사라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당되는 게 있는지를 찾아갑니다. 쭉 가보면 우리는 IT로 가야 되니까 IT 인프라 경력이네요. 경력. 요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경력은 지원하시면 안 돼요. 기계 설계, 제어 PC, 기계 설계 펌웨어. 우리는 어디 있죠?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기 들어갑니다. 우리 설비 제어 PC 프로그램 소프트. 설비 제어 PC는 뭐죠? DMS는 LCD 장비 업체입니다. LCD 장비 업체. LCD 장비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인데 왜 경험자라고 표현해 놨을까요? 요걸 잘 읽어내야 돼요. 학사 이상의 C++, C샵 언어 및 프로그램 코딩 경험자. 경험자라고 적어놓은 건 능숙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법을 읽을 수 있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DMS 같은 업체는 장비 하나가 보통 2, 30억씩, 뭐 싼 거는 2, 3억이지만 비싼 건 2, 30억씩 해요. 그거를 여러분들 같은 신입사원한테 모든 걸 맡기는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맡기는 회사가. 안 맡긴다면 뭐 40억짜리 장비를 연봉 4천 받는 신입사원한테 맡기는 그런 정신 나간 회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선임자가 있다든지 또는 완성된 장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부터 시작해서 참 점진적으로 그 장비를 배워가면 된다. 프로그램은 있다. C 뿔뿔 돼 있는 건 제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는 소리고요. 실제 소스 코드를 개발해야 된다는 소리고 C샵이라고 돼 있는 건 반도체 장비는 LCD는 CIM이라는 게 있어요. CIM. ABC 할 때 CIM에서 컴퓨터 인티그레이티드 매니팩처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 기반의 생산 관리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통상 완전히 공장 자동화가 돼서 로봇가 막 움직이고 하는 이 프로그램, 그거 통합 제어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장비 가동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령을 내려서 최적 효율의 생산을 만들어내는.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같잖아요. 실시간으로 가동되는 그 움직이는 로봇 그 장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취합한다. 빅데이터죠. 그걸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통해서 최적 효율의 어떤 지령을 내린다. 빅데이터 기반의 어떤 시스템이죠. 예, 그걸 CIM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우리나라는 그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그 CIM 개발자를 뽑을 때 보통 C샵을 쓰고요. 또 하나 C샵 개발자를 뽑는 회사는 비교적 최근에 성장했던 업체입니다. 어,
이거 잘 읽어야 돼요. 회사가 MFC라는 단어를 쓴다든지 C라는 단어를 쓰는 회사들은 조금 오래된 회사들이에요. 조금 그 예전부터 장비를 개발해 왔던 회사, 고참들이 많은 회사, C샵을 주로 쓴다 그러면 비교적 최근 한 10년에서 15년 사이 정도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그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성장한 회사들이 보통 C샵을 써요. C샵 개발자를 뽑아요. 왜냐하면 솔직히 C 프로그램 배우기 힘들어요. 배우기 힘들고 그게 능숙해지기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후발주자들이 사람을 뽑을 수가 없어요. A급 엔지니어를 뽑아서 장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드니까 비교적 그나마 배우기 쉽다고 생각하는 C는 써야 되겠고 C를 안 쓸 수는 없고 그럼 C를 쓰긴 써야 되는데 누굴 어떻게 쓰지? C샵이라는 랭귀지를 채용해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후발주자들이 대부분 C샵을 씁니다. 이 회사는 비교적 최근에 성장했습니다. DMS는 비교적 최근이라 그래도 한 15년 넘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상태다. 그래서 심이라든지 우리가 섹스젠 같은 어느 그 저기 공장 FA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C샵으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이란 소리예요. 제가 최근이고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일 수도 있어요. 그게. 일단 이 회사는 좀 젊은 회사다. 특히 개발자 진영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신입 또는 경력 4에서 8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경력을 못 뽑는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여기 해당되네요. 그럼 이런 회사 지원 어떻게 하죠? 예, 입사 지원을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지원 분야가. 그러면 잘 보고 저는 PC 제어를 쓰겠다. 컴퓨터로 PC 제어? 이게 무슨 말이지? 이 PC 제어란 말은 무슨 말이죠? 보통 로봇을 제어할 때는 두 가지 모듈을 써요. PLC가 있어요. PLC가.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라 그래서 접점으로 온오프 접점으로만 움직이는 PLC 제어 장치가 있고 그거 말고 PC에서 그러니까 PC를 기반으로 PC에서 지령을 날리는 겁니다. 문자 IR 통신으로. 그러니까 뭐 TCP/IP 통신을 쓰든 시리얼 통신을 쓰든 해서 어떤 가마라라고 하는 우리가 구두로 명령 내리듯이 문자 IR 특정한 명령어를 전달해주면 그 명령을 실행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그 명령을 내려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윈도우 베이스의 컴퓨터에서 특정한 문자를 명령을 내려서 로봇을 제어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걸 PC 제어라고 하고요. PC 제어를 쓰는 업종은 장비가 조금 고급 장비들입니다. PLC는 물류 장비, 뭔가를 흘리는 장비. PC는 조금 고급 장비.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같으면은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제어 PC 선택해주고 클릭 입사 지원 해주면 입사 지원이 끝나요. 입사 지원이 끝나고 혹시 첨부 파일을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뭐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을 첨부해 주면 되고 뭐 제가 지원을 할 건 아니라서 이력서를 기업을 읽는 방법은 방금 말씀드린 걸로 한번 보고요. 다음 기업 한번 볼게요. 지금 그 사람이 요즘 잘하는 게 DMS를 내가 클릭하고 나면 방금 본 공고와 유사한 공고들을 보여줍니다. 일단 우리가 지나갑시다. 우린 좀 다르게 볼 거니까. 자, U라고 되어 있는 건 유한회사입니다. 근데 외국계죠. 외국계죠. 외국계사에 좋은 게 뭐죠? 복리후생이 일단 안전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으로 상당히 괜찮은 기업들이다. 우리가 느끼는 대로. 예, 그래서 이걸 봅시다. 유포리 코리아. 유한회사기 때문에 아마 유지보수 업체지 않겠나 싶습니다. 요게 있죠. 자, 여기 PLC라는 단어가 나오죠. HMI라고 하는 건 PLC에서 쓰는 UI예요. 우리가 UI, UX를 개발을 하죠. 프로그램에서. 근데 PLC에서 쓰는 전용 UI가 있어요. 그걸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라 그래서 HMI라 그래요. PLC 전담 엔지니어를 뽑는 겁니다. 요건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우리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영어 요거는 반도체 장비를 관리하는 업체이긴 한데 직접 생산 없이 수입된 장비를 관리만 전담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자, SGS는 대표적인 인증 기업입니다. 그 생산 우리 그 CE 인증 같은 건 들어봤죠? 그걸 인증을 대행하는 회사예요. SGS. 예. 요것들은 통과. 우리가 아직 갈 건 아니다. 비슷비슷하게 많이 뜨는데 자, 사내 전산팀 정규직 채용이라고 있네요. 유비코스 홀딩스 그룹 분당에 있네요.
자, 유비쿼스 네트워크 통신 솔루션 개발이라면 네트워크 통신 솔루션이라고 하면 스위칭 칩 드라이브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 쪽이네요. 요거는 하드웨어 기반입니다. 우리는 그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기반이라서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란 단어를 하드웨어, 그러니까 전자공학에서 쓰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 공학에서 쓰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요거 잘못 갔다가는 예, 돌아 그, 돌아 나오기 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DAP 사내 전산팀은 우리가 해당 사항이 있겠죠. DAP 여기서 전산 장비 관리, 서버 관리, 네트워크 구축 관리 우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기업은 건너뛰고 파인 디지털. 인베디드라고 붙은 건 하드웨어 베이스입니다. 하드웨어 베이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갈 필요 없고. 근데 왜 자꾸 전자 베이스의 업체를 보죠? 우리 컴퓨터 공학이라고 검색해서 그래요. 컴퓨터 공학. 그럼 어떤 단어를 검색하면 되냐? 자, 그 다음 일단 좀 더 가서 봅시다. 한 페이지 하고 그 다음 페이지 할게요. K사인 보안 솔루션 기술이 지원 엔지니어는 현장직이에요. 이런 건 안 가셔도 되고요. 리서처 모집, 하드웨어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인텔 리안 테크놀로지글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인텔리안이네. 인텔리안이 아니라 이런 경우 괜찮죠. TCP/IP 소프트웨어. 우리가 수업에서 아마 이걸 여러분들은 안 할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학교에서 TCP/IP라고 소켓 프로그래밍을 따로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난이도 없어요. 소켓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안다라고 하면 이렇게 가면 돼요. 왜냐하면 모든 장비들이 요즘 다 소켓 통신을 하니까 대부분 인베디드네요. 컴퓨터 공학이라서 그런 것 같으네. 요거는 우리가 지나가 봅시다. 유닛 테스트는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큰 회사고 그 반도체 메모리 테스트 장비 업체로 상당히 업력이 되는 회사예요. 업력이 되고 이 유닛 테스트는 제가 오랫동안 봐왔죠. 공장이 지금 상당히 위치도 좋고요. 요 어디 있냐면 그 수원 경희대에 넘어가는 그 언덕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민속촌에서 수원 경희대 넘어갈 때 그 신갈 호수를 다리가 하나 지나가는데 그 다리 지나다 보면 여기 회사가 보입니다. 독보적인 업체예요. 국내에서 유니테스트라는 업체가 사원수 198명 2024년 기준인데 설립이 2000년이라고 돼 있죠. 예, 제가 대충 이때쯤 제가 뵀고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거쳤는데 괜찮은 업체고 여기 들어가면 이제 하는 프로그램이 그냥 그 이런 장비 업체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그 난이도가 크게 높지가 않아요. if else 조건문에 루프 함수 정도 쓸 줄 알면 웬만한 코드들은 할 수 있습니다. 스레드가 뭔지 정도 개념만 잡고 있으면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그 딱 높은 레벨의 프로그램은 아니라서 괜찮긴 하나 제가 여기는 직접적으로 이력서를 넣어서 한 번도 면접에 잡힌 적은 없습니다. 여기 사장님하고를 멀리서 한 달이 걸쳐서 알고 있죠. 이 회사가 이 지금의 공장에 가기 전에 조금 더 외진데 있을 때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이노 시뮬레이션 C++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신입에서 10년 차. 자, 8년 차, 4년 차를 뽑죠. 요게 대리급이에요. 대리에서 가장 올라가기 직급. 신입에서 10년 차라 여기 사람 안 뽑히는 겁니다. 사람 뽑기 참 힘든 거예요. 사람 뽑기 힘들어서 이렇게 뽑는데 이런 경우는 신입은 뽑을 생각이 거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신입을 뽑는 경우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 담당 업무 자동차 시뮬레이터 개발, 운영 프로그램 개발. 그냥 한마디로 다 뽑는다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만 좀 쓸 줄 알면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좀 쓸 줄 알면 프로그램 개발 능력만 있으면 신입이든 경력이든 다 뽑겠다. 10년이면 과정급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냥 뽑겠다는 겁니다. 그때는 오 괜찮네요. 복리후생이 사내 카페, 유연근무제, 식비 지원, 패밀리데이, 경조사 이렇게 있고 이 정도면 복지가 상당히 좋네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코스닥 이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이면 어느 정도 검증이 된 회사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여기 보면 이런 건 뭐 기본이라서
요거 괜찮네요. 생각외로 여러분들 주차 지원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는 발산동에 있는데도 좀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계팀, 유니크 소프트웨어 설계 연구직, 어, 자동화 CIC, LS입니다. 그 얘가 숨어 있는 게 이런 거라 그랬어요. 숨어 있는. 미니 계열사가 개별적으로 사람을 뽑는 경우들이 있어요. LS 그룹입니다. LG 그렇죠? LS 산전, 그 LG하고 그래서 GS하고 LS로 구분된 그 LG입니다. 대기업인데요. 근데 이렇게 개별 면접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공채 여러분들이 집중하실 필요는 없어요. 요거 아마 공고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자기 문항 소개서가 있네요. 동기를. 요건 여러분들이, 이것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네요. 요거는 조금 봅시다. 이 기업의 다른 공고도 있네요. 연계해서 보면. 제품 설계, 자동화 CIC. 자동화 CIC가 뭔지를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겠네. CIC가 통신인가 보다. 통신이라고 아까 얘기했으니까. 요거는 우리하고는 조금 LS가 IT 전산업무에서 MES라고 돼 있죠? MES. 생각 외로 MES가 아까 DMS에서 C샵 쓰는 친구들이 뭐 한다 그랬죠? 심 한다 그랬죠? 심. 컴퓨터 인티그레이트 매니팩처에서 그 빅데이터 기반으로 장비를 제어한다는 요게 물류 레벨로 내려오면서 조금 단순화된 게 MES입니다. 이게 요것도 M이 아마 메이크 저 매니팩처일 거예요. 엔터프라이즈 어쩌고 돼 있을 겁니다. MES 담당자 채용. 요거는 현장에서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관리만 하는 일이 될 겁니다. 관리 영역이 되고 MES 개발 및 운영 보수 유지 보수입니다. C샵을 쓸 겁니다. 그렇죠? C샵. C샵 있죠? 오라클 사용자 우대 정도인데 우리가 가능한 분야가 되겠죠. 근데 굳이 뭐 연봉하고 이런 거 보고 지원하시면 돼요. 근데 요거 믿지 마세요. 지원자 수가 28명이라고 돼 있죠. 실제 지원자 수 28명 아닙니다. 지원자 수 28명 아니고 그냥 막 던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28명 정도면 한 3명 정도가 유효한 지원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근데 여러분들 이력서를 내면 연락이 바로 올 확률이 되게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거는 주- 조심해서 가시면 됩니다. 자, 요까지 보고 컴퓨터 공학을 바꿔볼게요. 그럼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가야 되나 하면 응용 소프트웨어로 가면 됩니다. 응용 소프트웨어. 요걸로 가시면 돼요. 이렇게 검색하면 우리가 대충 어바웃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검색이 조금 느려지네요. 유포코리아는 같이 겹치니까 떴고요. 이오테크닉스 개발자인데 이거는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했으니까 뜨는데 C샵이 들어가 있죠. 이오테크닉스도 제법 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다는 개념이 여러분들하고 제가 좀 이게 생각하기 좀 다를 수 있는데 나는 잘 모르는 회사인데 그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회사죠. 레이저 마커나 레이저 응용 제품 개발을 판매하는 회사로 2000년에 코스닥 등록했고 거의 대기업급입니다. 여기 PLC로 제어합니다. 근데 C샵을 왜 물어볼까요? 아마 연결되는 모듈이 있나 본데 공고가 없네요. 이런 경우들이 있죠. 실제 공고가 있는데 C샵이라고 살짝 던져놓고는 옵션을 잘못 걸었네요. 이 이오 테크닉스가 지금 직원 수가 679명입니다. 아마 제가 여기를 학생을 보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코츠, 이노시뮬레이션, 안파통 코리아, 한국 인테그리니스, 아나페스도 한 번씩 연락이 오는데 제가 서울 수도권을 애들을 안 보냈어요, 학생들을.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서울로 딱 들어가게 되면 기숙사가 없어요. 지방 학생들이 서울로 가게 되면 기숙사가 없어서 숙소를 내가 만들어야 돼서 그러니까 안 보냈고 거의 충남권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 가능하니까 가셔도 되고 암코텍스를 이용하는 펌웨어 개발, PC 응용 프로그램 개발, 고객 지원 업무인데 있죠.
케일 쓰면 되고 파이썬 MFC 다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단어 볼 때 MFC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돼 있죠. 요거 뭔가 UI 개발을 하는 업체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엔지니어가 아마 제 나이 정도 됐을 거다. 왜냐면 요즘은 여러분들한테 비주얼 스튜디오나 MFC라는 단어를 잘 안 쓰죠. 그러니까 이 공고를 보면 이 회사가 어떤 정도 급을 뽑냐를 볼 겁니다. 볼 수 있어요. 여기 제법 그러니까 배울 게 좀 있는 회사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공이 좀 쌓인 회사다. 이 정도가 되는 거 보면 전자공학자들이 주로 있지만 그중에 전자공학 전공자로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들이 보준해 있는 그런 회사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좀 영역을 확장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런 데 합류하는 것도 방법이다. 아나패스는 우리가 유명한 회사니까 이거는 한번 보시면 됩니다. 너무 간단한데 회사 규모에 비해서 보세요. 113명이면 괜찮습니다. 괜찮고 2002년 코스닥 중소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이런 데로 지원을 좀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이 인베디드가 쭉 많네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유로메카, 유로메카 테크윈. 제가 여기를 좋아하는데 제가 항상 선호하는 기업이 테크윙입니다. 테크윙. 테크윙을 제가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이 회사 자체를 좋아합니다. 회사 자체를.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영역들이 여기 쭉 깔려 있습니다. MFC C샵을 이용한 윈도우 응용 프로그램 개발 가능자. 올해 얘기도 했고요. 그 메모리 핸들러 쪽에서는 독보적인 엑셀입니다. 섹스젠 TCP 소켓 통신 개발 유지 보수 경험자. 완전 반도체 자동화 장비 쪽 프로그래머를 뽑고 있고요. 여러분들 지원이 가능하고요. 지금 나는 디지털 헬스케어인데 가능합니다. 관련 전공자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로 저만 해도 연구학과를 졸업해서 제가 있던 업종에 있던 대표 기업이에요. 여기는 회사가 동탄, 아산, 음봉면, 아산밸리로 돼 있는데 제가 있을 때 이쪽에 있었고요. 동탄 사업장은 최근에 또 동탄 사업장은 저기 위에 공장을 지었으니까 또 이사를 가고 막 했었을 겁니다. 497명, 매출액은 뭐 찾아보시면 상당할 거라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다국적 그러니까 여러 군데 그러니까 뭡니까 글로벌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실제 생각보다 여러분들한테 기회는 많습니다. 충남 천안권 동탄 밑으로 내려가면 서울 수도권으로 붙으면 조금 달라지죠. 직업 선택에서 응용 소프트웨어를 줄여서 이제 뭘 갈까요? 응용 소프트웨어를 주고 그냥 소프트웨어로 가볼까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가봅시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가봅시다. 서울, 경기, 그리고 충남을 지워버릴게요. 서울, 경기로만 남겨놓고, 네, 충남을 지워버리고, DMS가 또 뜨네요. 같이 뜰 거고, 생각외로 용인, 경인, 여기 있는 업체들이 교통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멀리 생각할 수 있죠. 서울에서 가야 되니까. 서울 수도권에서 움직이기에는 판교 가는 게 제일 좋은데 판교 쪽은 잘 안 뜨죠. 오로스 테크놀로지 FT 그룹 전부 코스닥 상장사들이고 영화테크, 유포코리, LS 일렉트릭은 아까 봤던 거 그죠? 나인벨, 자동화 장비 기구 설계 전장 설계 신입 채용 이런 데 가면 이게 왜 나인벨이 왜 외국 투자 기업이죠? 성남 중원구 전장 설계라고 돼 있는데 이 전장 설계라는 게 전기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작은 부품들, 센서나 이런 것들을 배치하고 제어하는 알고리즘을 짜는 거라서 여기는 프로그램 레벨이 그렇게 높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프로그램 레벨은 높지만 그 업종에서는 실제 게임 프로그램이나 여러분들이 배웠던 소프트웨어 수준보다는 낮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죠. 오토캐드. 이거 완전히 전장이네요. 전기 배선 그리는 친구인데 왜 소프트웨어에 띄워져? 알체라 코츠, LTO 베큐움도 여기도 외국 저도 거의 외국계 상호 LOT 베큐 랏이죠. 삼성전자 가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차가 이 차입니다. 여기 브랜드 회사입니다. 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이네요. 여기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지금 이더넷 돼 있죠. 이더넷, 이더캣 내장 통신 모듈 개발돼 있죠. 요거는 우리가 디바이스 넷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인더스트리 4.0 표준을 구현한 게 요 이더캣이에요. 그래서 그 물류통신자 요 이더캣 프로그램을 쓰는 겁니다. 데이터 통신만 하는 겁니다. 그냥 MFC 프로그램 하는 겁니다. 요거 전부 다 다른 표현을 쓰면 MFC 코딩 하는 겁니다. 그 하드웨어 개발자,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입장에서는 그냥 MFC 코딩 하는 요겁니다. 소켓 프로그래밍. 얘네들 다 함수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용되는 함수를 제공해 줘서 그 함수 안에 내가 배열의 문자열을 넣어서 던져주면 그 함수에서 그 리턴 값이 들어오고 그걸로 내가 어떤 데이터 처리를 하면 되는 그게 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고요. 그렇게 뽑네. 에로티 베큐은 예, 이 자체로도 반도체 장비 업계에서는 예, 대형 기업입니다. 570명, 매출액 4,700, 예, 에로티. 제가 이렇게 있죠. 랏이라고 있죠. 랏. 이렇게 읽었습니다. 삼성전자 저 그 화성 기흥 동탄 일대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로고가 예, 저기가 되겠어요. 자, 수스 마이크로텍 코리아 외국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뽑네. 외국계 반도체 장비 회사 학력 대졸 이상 수스 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쪼쪼쪼쪼쪼쪼쪼 5년 이상? 근데요. 학사를 뽑겠다고 하고요. 리ኳ이어먼트가 이건데 플러스 5년인데요. 지금 통신 얘기 나오죠. 482, 23248. 요건 시리얼 통신 얘기하는 거고요. TCP/IP 캔 디바이스 넷 돼 있는데 아까 이더캣 있죠. 이더캣. 이더캣이 캔 디바이스 넷의 그 다음 세대가 이더캣입니다. 요까지가 디바이스 넷 세대라고 요게 인더스트리 3.0. 그러니까 2.0, 2.0, 3.0 이게 저도 이제 차수가 헷갈리네요. 2.0하고 3.0 왔다 갔다가 이더캣 디바이스 넷 이렇게 되니까 통신 프로그램 한마디로 MFC를 써서 PC 기반으로 통신 프로그램 짤 수 있냐 소리입니다. 예, 소켓 프로그램 짤 수 있냐. 예, 그게 하는 거라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붙으면 금방 할 수 있어요. 내용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그게 특별할 게 없어요. 그냥 시리얼로 문자를 주고 받으면 돼요. 이더캣이나 TCP 통신도 결국은 시리얼로 문자를 주고 받는 거기 때문에 통신 방식은 우리가 신경 쓸 거 없죠. 데이터가 어떻게 가고 어떻게 오고 우리가 그거를 UI에 던져줄 수 있으면 되니까. 여기도 네 40명 기준. 요런 경우가 40명이죠. 외국계에서 하는데 40명? 예. 자체 개발이 있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생산해서 들어온 장비를 유지 보수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경우는 조금 일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없기 때문에 늘 삼성전자나 이런 데서 납품업체로 들어가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조금 회피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공고를 이렇게 분석을 좀 해나가시면 되고 지금 자 의료기기를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소프트웨어나 다 디지털 스퀘어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 특히 여학생들은 의료기기를 한번 검색을 딱 해보면 의료기기 쪽도 소프트웨어를 많이 뽑으니까 구멍이에요, 구멍. 왜냐하면 의용공학과에서 소프트웨어를 그렇게 많이 하질 않아요. 결국 컴퓨터공학에서 넘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런데 하드웨어 영업이고 한스그룹 사이버 의료기기 안전 적합성 평가 녹십자 이런 거고 우리는 예, SD 바이오 센서 소프트웨어 개발자 채용 어떤 혈당 센서들 씨 뿔 탁 갖다 놔버렸죠. 할 줄 안다고 하시면 되는 거라서 기흥 ICT 밸리 이런 데는 뭐 요거는 그 패스합시다. 패스하고 우리가 가면 안 되는 게 요겁니다. 회로 설계 이런 건 우리는 나 시스니까 펌웨어 갈 수 있지 않겠냐 하지만 저기
제가 전에 있던 학교에서 학생들이 갔다가 한 달, 두 달 만에 이렇게 그만두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자, 의료기기 쪽으로 접근하니까 영업직이 오히려 많이 뜨죠. 영업적으로. 그래서 의료 쪽은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이렇게 붙어야 돼요. RA, QA, QA. 어? 지금 이게 같은 말입니다. 의료기기 쪽에서 RA, 의료기기 인증 요 세 단어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는 RA로 보시면 돼요. 두 건 뜨네요. 서울 경기에 그냥 RA로 쳐볼까요? QA6시 요거 말고 일곱 건 여학생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여학생들은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RA를 아예 안 배웠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긴 할 것 같습니다만은 이거는 아예 우리가 그게 없네요. 지금 이게 요게 시즌 탑니다. 시즌 지금 RA가 아예 안 뜨는데 지금 현재 채용 공고는 많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서 직업별로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직업별에서 직업을 서울, 경기 찍고요. 이 제가 충남을 찍다 안 찍어서 그런 것 같은데 학력은 신입 다시 한번 찍고 학력은 대졸 2, 3년. 제가 통상 칠 때 요걸 쳤어요. 2, 3년하고 대졸을 같이 쳤어요. 2, 3년만 따로 뽑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일단 요걸 죽입시다. 9천 건으로 줄이고 서울 경기 전체에서 대기업, 외국계, 코스닥으로 검색만 하고 직업을 컴퓨터 여기서 직업을 컴퓨터라고 교육 교육 알고리즘 이게 이 직업을 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가네요. 이게 이렇게 해서 검색을 봅시다. 이 검색 스킬만 잘 잡아도 채용 공고가 막 쉽게 뜨는데 안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검색에 들어왔는데요. 이걸 안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A 프로가 2024년 공개 채용을 합니다. 코스닥 상장, 안양시 동안구. 왜 서울 기업은 많이 안 뜨나요? 우리가 아예 IT로 안 가서 그래요. 지금 현재 2차 전지 시장의 프로들이 모여 A 프로라고 해서 채용 공고를 띄우네요. 예. 2차 전지 활성화 수업 설비 소프트웨어. 대부분 설비 쪽.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봅시다. 소프트웨어의 특징이 뭐죠?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의 특징은 우리가 아리 한글을 쓰지만 한글 워드 프로세서는 우리는 MS 워드의 한글을 쓰든 아리 한글을 쓰죠. 두 개를 쓰죠. 소프트웨어의 특징은 일반 응용 소프트웨어는 통합되고 나면 어느 정도 기술이 경쟁을 통해서 시장을 점유하고 나면 한두 개의 소프트웨어로 통합돼 버려요. 자잘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들이 시장에 남아나질 않아요. 그래서 순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독보적이 되든 아니면 늘 새롭게 변하는 소프트웨어 분야에 들어가든 해야 돼요. 늘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한 분야가 이런 장비 분야예요. 장비 분야. 새로운 기계가 될 때마다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또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채용 수요가 많은 겁니다. 우리가 그걸 보고 어떤 분야로 진출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면 1등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범용 소프트웨어예요. 게임 개발이 게임이나 이런 것들도 아예 1등이 안 되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잠깐만요. 제노코 연구소 신입 경력 모집돼 있네요. 제노코 내가 아는 그 제노코가 맞다면 그분이 아니구나. 자, 이렇게 좀 가봅시다. 내가 아는 회사가 중요하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을 잘 골라가 있냐는 생각을 좀 잘 해보셔야 되고 2차 전지 및 엑스레이 장비 소프트웨어 개발 채용 결국은 다 장비 소프트웨어는 되게 많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냐. 난 월급 좀 더 받고 싶고, 처우도 좀 잘 받고 싶고, 조금 멀어도 기숙사 같은 게 제공되는 편안한 직장을 원한다. 이런 회사들을 가면 됩니다. 경기 광주 소프트센 2차 전지 및. 나는 판교에서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 일단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그거는 채용 공고 천천히 보시면 되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찾아 들어갈 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찾아 들어갈 때. 그리고 그 이력서를 그 채용 공고를 읽는 방법. 자격 요건 스킬 C라고 돼 있죠. 어, 여기는 안 가시는 그닥 그 GPU 이미지 프로 상당히 젊은 회사 같네요. 왜냐니까 이런 단어를 잘 안 쓰거든. 스킬이라고. 이거는 실제 실무자가 채용 공고를 냈을 가능성이 크네요. 그리고 그 담당자 그대로 올렸든지. 그 이런 경우가 내용을 읽어보면 CQT, DB, SQL, XML, 시퀀스 지역을 하자. 이게 뭐 하나만 할 줄 알면 된다는 건지 다 돼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다음 멀티스레드 시리얼 통신, 네트워크 통신, PC 프로그램 관리자. 어, 네트워크 통신, 시리얼 통신까지 이해하고 네트워크 통신, PC 통신을 PC 시리얼 통신을 PC로 가능한다. 그렇죠. 그리고 멀티스레드를 쓴다? 아니 멀티스레드가 뭐라고 여기 굳이 이렇게 그걸 쓸 줄 아냐고 적어 놓냐? 네트워크 통신하게 되면 당연히 뭐 스레드 함수를 써야 되는데 그 스레드 함수를 물어본 거래요. 어, 실제 그 이쪽 그 기업에서 사람 뽑기 힘들어서 많이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뭐라고 얘기되냐면 사람을 뽑아보는데 적당하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안 나오니까 이분들은 자잘한 원래 원칙적으로 우리가 이 솔직히 이 단어들은 그냥 그 랜덤하게 막 던질 수 있는 그냥 실무에서 쓰는 단어들로 그대로 채용 공고를 낸 겁니다. 공고를 내도 잘 진행이 안 된 겁니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경기도 광주시 도청면 도청로죠. 네이버 지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광주시 도청면 도청로가 되죠.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일반 지도로 가보면 제2중부고속도로 요 어딘가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위치가 안 좋습니다. 이 무조건 차로 출퇴근해야 됩니다. 차로. 자동차가 승용차 운전을 하지 않으면 출근하기가 힘든 거고, 그래서 장비 개발자가 채용이 상당히 힘들어서 실무자가 요 내용으로 봐서는 실제 프로그램을 하는 실무자가 그것도 경력이 좀 많지 않으신 분, 그러니까 10년 차 미만의 어떤 중견, 상당히 업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실무자가 공고를 그대로 던진 겁니다. 그래서 인사 담당자가 그냥 그거를 거르는 거 없이 그대로 공고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이 영상 자료는 아마 전체적으로 공지를 못할 거예요. 기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던지고 있어서 여기는 만약에 취업을 하게 되면 상당히 힘드실 겁니다. 취업 공고, 채용 공고를 낸 담당자의 스트레스가 온몸으로 느껴지는 그런 채용 공고가 되겠습니다. 아모텍은 공고를 꾸준히 내는데 아마 지금 요번 주 시작했으니까 다음 주, 그 다음 주 보면 계속 이거 뜰 겁니다. 아모텍이 공고를 상당히 자주 내는데 많이 그 스펙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여기 스펙은 학교 스펙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채용 공고가 한 번도 제가 이 부산에 있을 때는 면접이 잡힌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가능한 직구는 전산 쪽 요쪽 부분이 있네요. 여기도 있고 인천 남동공단 쪽도 있고 여기 있네요. 전장 소프트웨어 개발, 전기 제어 통신 관련 전공 학사 이상 개발 툴, 전장 소프트웨어 관련 개발자. 여기서 전장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건 장비를 구동하는 프로그램. 아까 말했던 PC 제어 프로그램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동일한 단어고 근무처가 이게 아마 권선동일 겁니다. 맞죠? 제가 라모텍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코리아로 바꾸고 이런 거 위치까지 다 봐가면서 움직여야 돼요. 사업장 소개, 인천, 평택, 서울. 수원이 이제는 없나? 오, 그러네요. 여기도 상당히 큰 회사라서 제가 채용 공고에 꾸준히 대응을 했는데 한 번도 제가 관리하던 학생들은 면접에 잡혀본 적이 없어서 아마 여러분들 정도는 받아주지 않겠나 싶습니다.
트윈 같은 업체가 여기가 이제 신규 신생업체입니다. 동탄에 있고요. 신생업체고, 그러니까 비교적 신생, 그러니까 창업기업 그 창업 교육 보육센터에서 출발해서 청중가, 충중가에서 시작해서 쭉 올라왔는데 최근 몇 년 동안 고생 좀 했어요. 최근 2, 3년 고생하는 것 같았는데 반도체 역시 반도체 장비 개발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고 여기도 계속 꾸준히 사람을 뽑고 있고 꾸준히 사람이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예, 여기 삼성도라고 되어 있는 동탄이 동탄. 동탄 어디 그, 어디고 수원 시내에서 이렇게 동탄 넘어가는 언덕배기에 이 회사가 있고요. 공단입니다. 공단에 있기 때문에 회사도 크고 메디신큐 소프트웨어 DV 요거 보면 판교 생각보다 서울 시내 기업들이 많이 없죠. 서울 시내 기업들이 많이 없는 게 이게 생각보다 제가 검색을 아마 그렇게 해서 그럴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쭉 죽여버리고 경기 전체도 날려버릴게요. 그리고 서울만 보면 직업을 소프트웨어로 검색했을 때 아모텍이 서울이라고 뜨는 거고 인터엠 연구소, 도봉구 이게 급여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서울 동탄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고 그 안에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인템은 산업용 음향기기.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채용 공고를 봤을 때 지금 제가 요것도 경향을 잘 봐야 돼요. 지금 제가 서울을 뺐습니다. 10건이 남았어요. 소프트웨어라는 키워드로. 그죠? 근데 경기가 딱 들어가니까 예. 서울하고 그죠? 서울에 10건이었는데 경기도가 10건이었어요. 근데 경기도에서 추가된 10건은 대부분 뭐였죠? 예, 반도체 장비 쪽이었어요. 경기도.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이 순수 소프트웨어였으면 경기권에서 소프트웨어가 추가되니까 거의 반도체 장비 쪽이었어요. 장비 수요는 많다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잘 보시고 움직여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지역으로 다시 검색을 다시 갑시다. 여기서 남녀 구분도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구나 내가 오늘은. 여기서 키입으로 가고요. 학력 대졸로 가고 상세 조건에서 대기업 외국계 코스닥 가고 그 다음에 직업 선택에서 우리가 IT 개발 데이터로 갑시다. IT 개발 데이터 전체로 가고 검색을 187건 뜨네요. 직접 검색어 입력을 하는 거하고 자, 요게 떠요. 전환형, 키인스 같은 이런 업체들이 뜨네요. 대부분 다 대기업들입니다. 키인스는 센서로 세계적인 업체입니다. 키인스는 예, 키인스 하는데 여기는 세계적인 업체고요. 이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술 엔지니어는 여기 센서 업체라서 우리 센서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라고 설명해 주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프로그램이 가능해야 되지? 이 센서 모듈을 쓰시려면 우리가 아두이노 받으면 샘플 코드 받죠. 그것처럼 그런 샘플 코드를 기본적으로 만들어 줘야지 그 사람들이 센서를 갖다 쓰죠. 그런 레벨을 찾는 겁니다. 요거. 그래서 그 프로그램 수준은 조금 난 싸돌아다니는 게 좋고 프로그램은 조금 뭐 영어 되니까 이거 기본적으로 외국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한다 그러면 여기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영업으로 풀릴 가능성이 커서 썩 오래 갈 길은 없죠. 그리고 하반기 전환형 인턴 채용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마감이라고 돼 있네요. 지금 우리가 건설이 예산에 전부 다 시공관리, 인사운영. 우리는 해당 사항 없다. 우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하나캐피탈, 채용 연계형,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도 없다는 소리. IT 개발에. DMS는 여기 또 있고, 나인벨은 여기 있었고, 아까 우리 봤었고, 경신, 시스템 엔지니어, 요거는 하드웨어 쪽이니까, 한국 3M의 데이터 마이닝 머신러닝이 있네요. 영어 점수를 상당히 볼 것 같은데, 여기는. 신경력, 실험실 장비로 준비하고 있는 유지관리 테스트 행정처가 아니라 한마디로,
이 잘못 가면 여기 그러니까 직업을 선택할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우리가 저는 지금 계속 추천을 엔지니어를 하고 싶은데 엔지니어가 되면 말 그대로 아침에 출근했다가 에이 그만둘래요라고 나오면 그만인데 이런 식의 테크니션이 되면 그죠? 3M의 테크니션이 돼요. 실험실 장비를 준비하고 운영 유지 관리. 3M에서는 최고의 엔지니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회사를 벗어나는 순간 리셋이 됩니다. 유사한 게 없어요. 반도체 장비를 하나 한다라고 하면 유사한 반도체 장비가 있고 IT 인프라를 한다 그러면 네트워크 설비를 한다 그러면 그것도 있어요. 그죠? 비슷한 업체를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아주 큰 회사예요. 3M은. 3M 같이 대형, 초대형 그 외국계 기업에 들어가면 좋은데 문제는 거기서만 특화돼 있죠. 현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 특화돼 있으면 퇴사하고 나면 자동차 회사밖에 갈 데가 없어요. 어디로? 내가 내 수준에 안 맞는 하청업체로 부품 하청업체로 가든지 아니면 기아 자동차나 아니면 다른 외국계 자동차 회사로 가야 되는데 쉽습니까? 나이 40 넘어서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특정한 분야에 묶이는 직종이다. 살짝 조심해야 됩니다. 살짝 조심해야 되고 지금 옆에 공고도 계속 뜨는 것들 다 반도체 장비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전화가 오면 소프트웨어 쪽에서 전화가 많이 올 거예요. 특히 반도체 장비 쪽에서. SGS. 자, 요거 오늘 요거 마지막으로 보고 정리하죠. 딱 보면 이 공고를 읽을 때, 아, 오래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용 공고 누가 냈죠? 제가 제목 정하는 방식하고 똑같죠? 여러분들 이력서 제목 정하는 방식하고. 예. DIT가, 예. 여기가, 예. 제가 아는 DIT 그 회사일 겁니다. 예. 제가 아는 회사입니다. 여기 경기도 화성 저쪽 넘어가는 데 있고요. 그 아마 제가 학생을 한두 명 보냈을 거예요. 디스플레이 보냈고 아마 여기 저희 외주 용역도 한번 했었습니다. 그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 IR이라고 떠 있죠? 그러면 상장법인이에요. 상장을 하고 있다. 그런 회사니까 이것도 잘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는 그 정남이라고 했는데 그 신한대학교 가는 그 길 쪽에 있어요. 신한대학교. 신한대학 맞죠? 신한대학. 예. 거기 넘어가는 길. 조금 지금은 길이 좋은데 예전에는 상당히 외진데였는데 지금은 괜찮은 기업이죠. DIT. 이런데 근데 급여 수준이 아마 여러분들 눈높이에는 맞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채용 공고를 보면 이 회사는 가면 확실하게 내가 무슨 일을 할지 분명하게 지도할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공고를 내고 있다. 그 사람이. 내가 가서 뭐 하죠? 우왕좌왕할 필요도 없고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해야 돼? 어떤 일을 해야 돼? 딱. 그래서 실제 내가 업무 경력을 쌓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채용 공고가 명확한 데가 하면 딱 맞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 보수 담당. 나는 개발 많이 하고 싶은데 유지 보수 하기 싫은데 신입사원한테 100억짜리 장비, 30억, 40억짜리 장비를 전부를 맡기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유지 보수에서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프트웨어 직종이 됐든 그리고 그걸 점진적으로 배워오다가 그 담당자가 될 때까지 보통 한 3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서 정부 처리기사는 하는 말이고요. 계절 4년 이상 아주 간결하게 적었고 MFC C샵이 없죠? 예, 오래된 회사예요. 오래된 회사고 최근 아주 오래전에 상당 시간 이전에 만들었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럼 C샵은 통신 쪽 반도체 장비 들어가려면 심이나 섹스잼 써야 된다면서요. 네트워크 관리 상에서 움직이는 빅데이터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이 회사는 그거 외주 준다는 소리예요. 그건 외주 주고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규모 있게 움직이고 있고, 잔잔한 일은 외주 다 치고 자기들은 메인만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급여 수준은 괜찮을 겁니다. 근데 눈높이에 맞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눈높이에는. 아모텍하고 좀 봤는데, 지금 요 어떤 직종을 검색할지 이 부분은 제가 카페에 좀 남겨주시면 그 직종으로 검색해서 그 직종을 한번 리뷰해 보는 식으로 갈게요. 가능하면 그 카페를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정도까지 할 건데, 저는 어떤 직종을 가고 싶은데, 또는 이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제가 지원해도 될 만한가요? 싶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카페에 글을 남겨주세요. 그 서로 정보도 공유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좀 남겨주시면 그 기업 정보를 보고 제가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 2, 3, 4회차는 아예 온라인으로 유튜브에 올려서 공개를 할 텐데 요 5회차부터는 카페
회도 아주 제한적으로 올릴 거고요. 편집도 상당히 해서 올릴 겁니다. 특별한 기업이 계속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해서 갈 겁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까지 가냐면 11월 달. 지금 일주 단위로 이 기업을 검색할 경우는 변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2주 단위 정도로 늘어질 수 있는데, 이제 오늘 5주차 했기 때문에 앞으로 2주 단위로 이걸 하게 될 거고요. 지금 보면 검색어를 내가 어떤 단어, 제가 알고 있는, 저는 반도체 장비 쪽이기 때문에 그건 잘 찾아내고, 우리 헬스케어 쪽으로 한번 가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검색 단어를 어떤 쪽으로 가고 싶은지, 이런 기업,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카페에 글을 좀 남겨주시면 그 검색 단어를 가지고 기업 리뷰를 한번 해드릴게요. 방금처럼 이 회사는 오래됐어요. 이 제목 공고 내용만 보면 담당자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느껴져요. 또는 여기 실무자가 직접 뽑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그 솔직히 제가 짚어내지 누가 짚어내겠습니까?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 검색은 제가 대기업 외국계 그 코스닥까지만 그 하고 있어요. 상장회사까지만.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해야 되죠. 아직까지는 취업이 급할 건 없어요. 지금 졸업생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일단 집 가까운데 차량으로 이동 가능하거나 아니면 뭐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면서 집 가까운데 출근을 먼저 해서 일을 좀 배워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자리를 좀 알아볼까라고 시간을 보내는 것도 방법이지만, 먼저 출근해서 이것 뭐 없네 정도를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신입사원들, 지금 제가 보여드린 기업들의 평균 초봉은 3,400에서 3,600선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닥 높지가 않을 거예요. 그게 비수도권에서 볼 때는 괜찮은 수준이지만 수도권에서 볼 때는 높지가 않은 수준. 4천까지 주는 회사는 여기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업체들 중에서는 많이 없을 거예요. 한 30% 정도밖에는 안 되지 않겠나. 그럼 나쁜 기업들인가요? 아니죠. 그것도 중견 이상입니다. 그 정도도. 지금 여러분들의 그 어떤 수준이, 그 기대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내가 4천만 원을 받고 싶어서 한 달을 쉬는 것보다는 3,600, 3,700을 받고 한 달 먼저 출근하는 게 결과적으로 1년을 놓고 보면 같을 수도 있어요. 같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연봉은 시작할 때 연봉이 낮으면 나중에 내 연봉이 그대로 고정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세상은 안 그렇습니다. 경력이 3년, 4년 쌓이고 회사를 옮길 때마다 여러분들 가치는 새롭게 평가받아요. 세상에서 나를 얼마나 원하느냐가 내 가치가 되니까, 어, 뭐 어쨌든 연세대학교 졸업생에 그죠? 반도체 제어 소프트웨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회사 입장에서 상당히 기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만큼 높은 가치를. 그럼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보통은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한 요즘은 10년 차 넘어가면 친구들이 1억을 자꾸 불러요. 10년 차 넘어가면 조금 답답할 때도 있긴 한데, 10년인데 1억 이걸 어떻게 하나라고 전화가 가끔씩 사장님들 전화가 오는데, 정급하면 어쩔 수 없이 뽑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참 쉽지가 않네요. 그렇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 할까요? 예. 자, 연구원으로 한번 검색해보죠. 오늘 마지막 요것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하나도 안 한 것 같으네. 여기를 여기를 IT 개발을 지우고요. 병원이라고 한번 검색해 볼게요. 서울 경기에 34건이 뜨죠. 병원이라고 검색을 하면 임상, 코리아 안트로젠, 학술관리, 업무 수납, 연구행정팀. 요 연구행정팀이, 요거는 병원이 아니구나. 지금 말한 그 내가 접대 얘기했던 그거는 공고를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계속 보고 있어야 되고, 외주관리, 연구행정팀, 미래 캠퍼니. 오야, 이건 뜬금없죠. 자, 헬스케어 의료기기 마케팅 담당. 여기 미래 컴퍼니 왜 들어갔겠습니까? 제가 전에 있던 회사입니다. 제 첫 직장이에요. 어우, 많죠? 근무 지역이? 회사 엄청 커졌죠. 첫 직장. 여기는 본사고요. 여기 본관이고 요 옆에 공장동이 있는데 엄청나게 큽니다. 300명이 넘었네요. 제가 있을 때 30명이었는데
제가 있을 때 10명이었어요. 10명짜리 회사에서. 자, 이게 연구원이라고, 잠깐만. 이게 직업 연구 R&D에서 의료라고 하면 지금 공고가 많이 안 뜰 수 있어요. 많이 안 뜰 수 있어요. 이게 전문 분야 임상. 아, 이거 지금 이게 묻히신 것 같은데. 잠깐만요. 다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 검색하는 것도 무지한 힘들고, 자, 원래는 의료기기만 검색을 하면 그 정우 학생이 말하는 그거 병원 연구원이 떠야 돼요. 떠야 되는데 지금 안 뜨고 있는 건 이게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정부에서 R&D 예산을 줄였죠. 그러면 병원의 연구가 줄었겠죠. 병원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안 뽑죠. 미친 척하고 그러면 녹십자, LNC 바이 이런 경우는 아예 그냥 대놓고 검색하면 여기서 아산의료원. 아니 어차피 병원으로 가야 되니까. 이게 세브란스라고 쳐버립니다. 직접 검색을 해버립니다. 타이틀에 어떤 조건을 안 걸고 세브란스 연구원이라고 쳐보세요. 여기 뜨죠. CRC 영인 세브란스 소화기능 CRC 연구원 CRC가 뭘까요? C가 클리니컬 같고 간호사면허 이거 우리 필요가 없고 자 혁신 바이오 세브란스 여기 있죠. 이런 경우 서울대학교 병원 영상 데이터 분석 딥러닝 연구원 채용 요게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이제 요 스킬이 늘어야 돼요. 제가 이제 같이 하면서 늘어야 되겠죠. 서울대학교 영상의학과 에이콘랩에서는 뉴로 이미지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연구원을 요왜 뽑는다 그랬습니까?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사람을 뽑는다 그러면 이 영상 데이터 분석 딥러닝 연구원을 채용하려 그러면 대학원생을 뽑아야 되는데 제일 쉬운 건 대학원생이죠. 서울대학교 병원에 있는 대학원생 의사들이에요. 의사들한테 이걸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관련 전공자들을 뽑는 겁니다. 관련 전공자들을 뽑아서 이분이 자기 과제를 하는 겁니다. 연구실 정보도 있네요. 들어가 보시면 될 거예요. 들어가 보시면 되고 딱 우리가 하는 그거죠. MRI 획득 시간 해상도 이 과제를 수행하는 겁니다. 대규모 의료 MRI 데이터 수집, 전처리, 가공, 실험 수행, 논문 리뷰, 연구 논문 작성 이런 거. 아, 뭐 이렇게 많아? 그냥 대학원생이에요. 대학원생인데 연구원을 쓰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생을 쓰면 이걸 시킬 수가 없어요. 걔는 의사인데. 그래서 학부 졸업이나 석사를 봐서 이공계 석박사나 또는 이공계 학부 졸업생을 뽑아서 이 일을 시키는 겁니다. 이 일을. 얘들은 석사 이상, 간호학 관련 석사 이상 학위, 학사, 의학학, 필요 역량, 파이썬, 알베이스 던져볼 만합니다. 던져볼 만. 요거는 텐서플로우나 파이썬을 써봤다. 파이터치 이런 거 써봤. 우리 지금 비교과 프로그램들 많이 하고 있죠. 그런 것들에서 움직인 게 있다 그러면 아니면 말고예요. 이런 경우들은 여기 좀 상당히 까다롭게 돼 있네요. 주 5일 9시간에 6시간 근무, 주 40시간 근무 내 협의, 국가 과제 연구 인건비 기준 이게 뭐죠? 최대 금액 지원은 그냥 우리가 석사 같으면 최저임금을 조금 더 준다는 소리예요. 근데 뭐가 있다 그랬죠? 예. 비정규 계약직 채용이고 서울대학교 병원 채용이 아니라 그랬죠. 연구비로 가는 거니까 단 뭐 요거 있죠. 제가 그대로 요거 옵션을 이 사람이 그대로 걸었네요. 이분은 희망자의 경우 소정의 절차와 인턴 기간을 거쳐 서울대 대학원 진학 및 학업 병행 간에 이 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들이받아서 여기 채용되면 서울대학교 대학원 보내준대요. 이거 제가 노리라는 겁니다. 생각외로. 그럼 대학원 가는 거 아니죠? 월급 받으면 대학원 다니죠. 내가
내가 일을 하고 있는, 나는 월급 받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내 논문 실적이 되고 내 석사, 박사 논문이 되고 나는 거기서 안전하게 경합 없이 안전하게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갈 수가 있어요. 이거 잘 노리세요. 그대로 뜨네요. 내가 정우 학생이 지적을 해줘서 검색을 했는데. 자, 뭐야? 아니게 필요 없고. 여기서 서울대학교 떴고, 서울대학교 병원 요거 잘 받아야 되고, 연세 유업은 뭘로 뽑는 거죠, 이거? 근데 여기서 뭐, 이거 더 다른가 보다. 연세대학교 임상연구관리 연구간호사. 요거는 뭐, 우리는. 자, 세브란스 쳤죠, 아까 위에서. 여기다가 세브란스 말고, 그러면 또 어디 있죠? 삼성의료원. 같이 아델피아 랩이 어, 삼성의료원을 치면 병원 상주, SMI, 고대고려 진료예약 연구 것도 일단 하나만 오늘 보고 갑시다. 일단 지금 그 서울대학교 병원 뜬 거 그런 식의 채용 공고가 뜰 수 있고요. 그거 우리 노리고 가면 취직은 했는데 취직도 했고 사대보험도 들어가고 경력도 쌓이는데 옵션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럼 계약직이었는데 그게 아니죠. 실무를 하잖아요. 실무를. 만약에 거기 채용된다 그러면 딥러닝 실무를 배워요. 실패해서 대학원에 못 간다 하더라도 난 딥러닝 관련 연구 논문을 한두 편 쓰고 나와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기회가 닿으면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갈 수 있어요. 경합 없이. 세상은 구멍이 있어요, 항상. 그 구멍을 잘 따라가시면 예, 생각외로 우리가 잘 갈 수 있다가 되는데 하나만 더 해봅시다. 아산의료원. 연구비가 많이 줄어서 이게 뜬금없이 우리가 또 없네요. 더 이상은 안 뜨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한 시간 조금 넘었는데,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아마 2주 정도 공고를 낼 겁니다. 혹시 지금처럼, 지금 카톡 그 채팅방에 질문했던 것처럼 카페에 남겨놓으시면 검색해서 그 부분만, 이거는 특정 기업이나 특정 그걸 언급을 하기 때문에 전체 공고는 오늘까지만 할 거고 그다음부터는 질문 있는 그것만 별도로 찾아서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해왔고요. 계속 이렇게 하면 상당 부분 기업을 보는 눈들이 넓어질 거니까 예, 좋은 자리 취직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빨리 취직해서 나갑시다. 11월 취직을 합시다.